안녕하세요. 문정공 영어 곽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한번 이제 저희가 수업하러 왔는데, 음,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문장의 5형식 중에서 그 사형식, 자, 사형식과 5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형식, 5형식 다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특히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5형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앞에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최대한 천천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 이렇게 빨간불로 또 표시해 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수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또 너무 열심히 하시면 실전에서 도움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형식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형식. 자, 사형식은 사실 뭐 해석도 어렵진 않아요. 제일 처음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간접 목적어. 자, 간접 목적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에게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게 목적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 이것은 을르를 붙여야 되죠. 자, 을르에 붙는 을을 목적어. 그럼 해설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문장의 1형식, 2형식, 3, 4, 5형식 이렇게 형식 자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전에서 독해 해석을 잘 하고 그리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해설해 보면, 자, 사형식의 경우에는 주어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따라서 사형식의 동사를 이제 좀 쉬운 말로 쓰면은 주다 동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다 동사. 자, 그래서 어려운 말로 쓰면 수요 동사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수여하다. 이런 뜻이 나오니까 수여란 말의 이제 한자 뜻이긴 한데 수여란 말이 주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었으면 주다 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해석은 어렵지 않다.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동사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해석은 됐고, 자, 사형식은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을 때 이 둘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자, 직접 목적어 을를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 디오 이건 이제 다이렉트 아브젝트인데 그 직접 목적어, 그 을을 목적어 이것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간접 목적어 이렇게 뒤에 나올 수 있죠. 자, 단순히 이렇게 순서만 바꾸진 않고 이렇게 문장의 주어 동사, 에게 목적어, 을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는 자, 두 개 순서 바꿀 때 중간에 전사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사가 딱 하나면 좋은데 실제 뭐 하나면 시험에 나왔을 때 너무 쉽겠죠. 근데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사 to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for를 쓸 때도 있고 자, 또 하나 of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이 언제 to를 쓰고 언제 for를 쓰고 언제 of를 쓰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주다 동사,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그 동사를 외우고 그 동사에 따라서 알맞은 전사를 넣어줬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정확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사본의 출제 포인트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별표 표시했으니까 여러분도 빨간 별 표시해 주시고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제 과거 경험에 따르면 이제 실력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예습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예습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뭐 예습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위권,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예습 자체가 너무 안 되고 힘들고 뭐 모르니까 예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설명을 듣고 나서 자, 강의를 잘 수강한 다음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 표시하고 빨간 별로 표시하고 나서 복습을 이제 할 때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빨간 별로 표시한 부분에 왜 표시가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중요하니까 외워야 될 내용이겠죠. 이해를 통해서 외우면 제일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다 외우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중에서 하나라도 여기 지금 단어를 제가 여러 개 쓸 건데 그걸 다 알면 제일 좋지만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단어 하나씩만 내가 외우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to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 for를 쓰는 경우도 있고 of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때 to를 쓰냐면
자, 제가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 데 to를 쓰냐면 이제 to가 누구누구에게니까 이렇게 방향,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이런 의미가 나오면 주로 이제 to를 쓰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사가 여러 개가 쭉 있지만 제가 6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잘 나오는 거. 자, 하나씩 써보면 자, give. 자, give 주다죠. 자, 누구누구에게 주다니까 뭐 to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teach. 자, 이건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자, give, teach. 자, 그다음에 send. 보내다, lend. 빌려주다. 자, 다음에 옆에다 써볼게요. show. 자, 보여주다, offer. 제공하다. 자,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 to하고 연결이 된다. 순서를 바꿨을 때.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for를 쓸 때. 자, for는 언제 쓰냐면, 자, 이런 동사 아니면 뭐 for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말로 이걸 외우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to 6개 외우고 그 다음에 of의 경우에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이 거의 동사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ask. 자, ask가 요청하다, 요구하다인데 요청하다, 요구하다의 뜻이 나오는 동사의 경우에는 of를 써줘요. 저희 교재에서는 하나만 나왔는데 뭐 좀 더 제가 말씀드려보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뜻이 나오면 다 of를 쓰니까 beg, beg, beg. 이건 뭐 쓰면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 하얀수로 쓰는 것은 몰라도 돼요. 자, beg 간청하다. 그 다음에 require. 자, 이거 요구하다죠. request 요청하다. 뭐 demand 요구하다. 이런 동사들은 전사를 of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험제 출제 거의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몰라도 되고 일단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ask. 자, ask일 때는 of를 쓴다. 그 다음에 to일 때는 자, show, give, teach, offer, send, lend를 쓰니까 그리고 나머지 자, 나머지는 for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면 자, 이것도 따로 외우면 뭐 더 확실하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좀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억지로 나름대로 이제 암기하기 좀 편하게 그냥 만들어 봤는데 앞글자 따서 자, MBC라는 방송국 있죠. 그래서 MBC 그 방송국을 방송에 당연히 PD가 있을 테니까 내가 이제 PD를 만났을 때 자, 당신은 MBC PD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너무 유치한가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정답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자, MBC PDG. 자, MBC PDG가 들어가면 자, 그때는 뭘 써야 되냐면 for를 써야 돼요. 자, 그럼 M은 뭐냐면 자, make. 자, B는 뭐냐면 buy. 자, C는 cook. 자, 요리하다. 그 다음에 choose. 자, 선택하다. 자, P는 prepare. 준비하다. 자, D는 do. 자, 무엇을 하다. G는 get. 자, 이렇게 MBC PD의 경우에는 for를 쓰니까 MBC PD는 뭐 드라마를 잘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for가 기본적으로 위에서의 뜻이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이제 사거나 만들거나 뭐 또 요리하거나 이런 것은 주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만들고 사고 뭐 준비하고 요리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동사를 잘 보면 누구누구로서 위해서 이런 의미가 좀 연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for를 쓰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MBC, PDG 일 때는 for를 쓴다. 자, 나머지도 뭐 따로 외우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뭐 다른 과목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것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지난 강의에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죠. 자, 명사라는 품사는 자,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했죠? 자, 명사라는 품사가 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것도 유추할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명사라는 품사는 자, 문장에서는 자, 주목보라고 했어요.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주목보.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이해하시죠? 주어, 목적, 보어 자리 명사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데 일단 요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 사형식의 동사에서는 전사가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첫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 교재 25쪽을 보면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잠깐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more 팁스가 보이죠? 자, 거기에서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알리다 동사. 자, 기억나시나요? 자, 알리다 동사. 제가 이제 꼭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동사들 중에서 뭐 막다 동사, 그 다음에 박탈 동사, 그 다음에 감사 동사, 비판 동사, 뭐 비난 동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공급 동사 이런 동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이 다 출제 포인트예요. 자, 어디가 출제 포인트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급 동사의 경우에는 provide A with B. 전치사 with를 쓰는 거. 그 다음에 A하고 B의 순서를 바꾸면 자, 사람이 뒤로 나오면 사람을 가지고 써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때는 사람이 뒤로 나오면 for나 to를 쓴다. 어쨌든 전치사가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박탈 동사, 뭐 rob, deprive, relieve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 자, 뭐였죠? 그때는 relieve A of B, deprive A of B. 전치사가 역시 출제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그런 전치사가 출제 포인트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빨간색으로 잘 표시를 했다면 빨간별 표시를 잘 했다면 그것을 꼭 복습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 개 많은데 그걸 다 못 외우면 그중에서 하나하나 두 개라도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2회독, 3회독 하면서 다 외우시면 되잖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알리다 동사 다시 한번. 자, 그중에서 알리다 동사 있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MBC, PDG, 그 다음에 주목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자, 전쟁이 나면 전쟁을 알려야 되죠. 그래야지 저희 뭐 가족들 또 이제 부모님이 대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WAAR. 자, 전쟁. 자, WAR이지만 우린 편의상 WAAR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욕 한번 하고 IC. 아시죠? or IC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럼 W가 뭐냐면 자, one. A가 뭐냐면 자, accuse. 또 A, assure. 자, 보증하다, 보장하다. R, remind. 자, 기억나시나요? 자, I는 inform. 자, 이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C는 convince. 자, 이런 동사는 알리다 동사. 이렇게 우리가 외우라고 했고. 자,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알리다 동사의 경우에는 자, 알리다 동사 다음에 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of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자, 그 다음에 대절로 연결될 수도 있죠. 자, 대주어 동사 연결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of나 이제 대과 연결이 되는데 일단 여기 of를 쓰는 거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여기 A. 자, A를 꼭 쓰셔야 돼요. 자, A가 A에게 B를 알려주던데 A를 안 쓰면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me라고 한다면 자, me라고 한다면 자, warn me of 이렇게 써야지. 자, me를 빼고 warn of로 쓰면 안 되죠. 자, inform이라고 한다면 inform me of 이렇게 써야지. inform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inform me of. 자, 이것은 맞습니까? 자,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inform 다음에 알리다 동사 6개 외웠고 그 다음에 of가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6개의 동사는 자, 요 A, 자, 목적어인 A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inform of를 쓰면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inform me는 맞고 inform of는 틀리다.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또 맞을 수 있냐면 자, inform me를 수동태로 바꾸면 아직 저희가 수동태로 배우지 않아서 좀 어려울 텐데 inform me에서 자, me가 앞으로 나오면 자, 수동태가 된다고 해요. 목적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수동태 기본적인 그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me가 앞으로 나오면 자, I가 되고
그 다음에 inform은 수동태는 비동사 pp. 자, 이것을 수동태로 하니까 자, I가 앞으로 나오고 자, 비동사 뭐 am 이런 거 쓰겠죠. 그 다음에 informed.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비동사 informed 그 다음 of가 이제 뒤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또 맞아요. be informed of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쓸 수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뭐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억이 조금 나셔야 되는데 만약 안 난다면 자, 별표 다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가 수업했던 그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서 자, 알리다 동사를 보시고 그 예문하고 함께 한번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또 하나 이제 암기사항 하나를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문장의 1, 2, 3, 4, 5형식, 현재 4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1형식, 2형식, 3, 4, 5형식은 다 동사의 그런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 동사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또 4형식에 쓰이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파트인데 그럼 각 동사마다 중요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우리 해석으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좀 외워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외워야 될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서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자, 저희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외우셔야 되겠죠. 출제 포인트는. 자,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교재 26쪽에 사형식 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동사가 나오고, 누구누구에게, 자, 자, 무엇을, 주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나오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이 에게란 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사행시 동사에서 아까 기부가 있으니까 기부를 가져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죠? I gave you. 자, 나는 너에게, 자, 간접 목적어죠. 에게 목적어. 자, 나는 너에게 선물을, 자, 선물 하나를 주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뭐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문자이고. 자, 자, 주었다. 자, 사형식 동사 해석은 주다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었다. 너에게. 에게 목적어. 이해되죠? 자, 선물을 주었다. 을 목적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쓰는 요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동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에게라고 해석되는 요 부분 앞에 꼭 이렇게 to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해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혀 풀 수가 없어요. to가 있든 없든 다 에게로 해석되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우리말 해석은 전혀 풀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동사를 먼저 소개해주면 SEA, SIP 이렇게 좀 외워볼게요. 자, C는 바다죠. 바닷물. C는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SIP는 이제 홀짝홀짝 마시다. 마시다 이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 그래서 그 CCB라고 하면 바닷물을 마시다 이 뜻인데 요걸로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에게라는 말 앞에 꼭 to를 넣어줘야 된다. 자, 어떤 말 앞에요? 에게라는 이런 해석이 들어가면 반드시 to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S는 뭐냐면, 자, say. 자, E는 뭐냐면, explain. 설명하다 있죠. A는 announce. 발표하다. 자, 저희 교재에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교재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S는 suggest. 자, 제안하다. I는 introduce. 소개하다. 자, P는 propose. 자, 마찬가지로 제안하다.
뭐 청원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런 동사들은 자 하나 뭐 볼까요? 인트로듀스를 해볼게요. 자, 소개하다인데 자, 나에게 너의 여동생을 소개시켜줘 이렇게 쓰면 그런 말을 만약에 영작한다고 한다면 introduce 자 me 자 나에게 자 너의 여동생을 자 your sister 이렇게 쓰면 뭐 해석상으로 문제가 없죠. 나에게 에게 목적어 너의 여동생을 인트로듀스 소개시켜 줄래? 이렇게 쓰면 우리말 해석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운데 틀리기 때문에 틀린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출제가 당연히 되겠죠. 우리말로는 당연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지 맞냐면 에게라는 말 앞에 자 에게라는 말 앞에 요 to를 반드시 넣어줘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e 앞에 이렇게 to를 넣어야지 이게 맞는 표현이 돼요. introduce to me your sister. 자, 어떤 동사가 그렇다고요? sip 바닷물을 마시는 동사. 자 say, explain, announce, suggest, introduce.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뭐 mention, 그다음 describe 이런 동사 있는데 그래도 6개가 좀 더 잘 나오니까 제가 6개만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뭐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보어가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그다음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5형식 이렇게 그 형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각각 동사의 그 쓰임새, 용법까지 아는 것이 정확히 문장의 오형식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울 내용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앞쪽에 좀 많이 나와 있고 뒤에는 그래도 이런 정도까지 뭐 다양한 동사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처음에 약간 힘들지만은 지금 일단 표시를 잘 해주시고 빨간별 표시를 잘 해주시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려우면 이런 빨간별 표시된 부분에서 단어 하나만 외우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이래독에선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도 계속 이어서 나가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런 것이 어차피 계속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뭐 당연히 외워지겠죠. 10번 이상 거의 좀 심한 경우는 뭐 수십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하고 같이 잘 따라오시면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형식은 1, 2, 3, 4 형식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5형식인데 5형식이 문장의 형식 중에서는 제일 까다롭죠. 이유는 뭐 제일 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까다로운 이유가 해석이 딱 정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식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고정이거든요. 동사는 주다 동사라고 했으니까 주다라는 뜻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게 목적어 자 무조건 나오고 을 목적어 무조건 나오니까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틀리잖아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근데 5형식은 그 목적의 보호의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딱 하나의 해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쓰는 것을 5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쓴 다음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5형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문 들어볼까요? 자, she. 자, 그녀는 자, made. 자, 그녀는 만들었다. 자, made him. 자,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표를 찍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힘이 만약에 로봇이라면 뭐 사이버고 로봇이라면 이 쉬라는 사람이 이제 로봇을 만드는 박사가 돼서 이 그러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이 힘이라는 사람이 만약 로봇가 아니라면 사람을 만들었다는 좀 이상해요. 자, 따라서 요 뒤에 뭘 써야 되냐면 다른 걸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럼 보충할 수 있는 이 목적의 보호 자리에 자,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목적의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충해 주는 말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는 보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 자, 보호라는 문장 성분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했죠?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죠? 명사. 자, 명사 올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었죠. 자, 또 하나가 형용사. 자, 명사하고 형용사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이 형식에서 배웠어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 할 때 이걸 배웠었는데 그래서 보호자를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는데 이 명사일 때도 당연히 보호가 될 수 있지만 형용사일 때가 상당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게 사실 첫 번째 수업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전부예요.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오형식의 경우에도 자, she made him까지 썼을 때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니까 문장 의미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호라는 것이 필요해요. 단어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 볼게요. 자, complete이란 단어가 있어요. complete. 이 뜻 아시나요? complete. complete은 완전한 형용사로서 그 다음에 동사로는 이제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호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쓰거든요. 보호를. complement. 지금 여기 OC라고 했죠. 이 C에서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이 compliment의 이 앞글자. 자, 이 C가 되는데 그럼 이 compliment는 어디서 나왔냐면 complete에서 나온 거예요. complete를 완전하게 하다니까 이 보호가 있어야지 문장의 의미가 보충이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죠? 보호의 의미가 뭔지. 이게 좀 어려운 문법 용어이긴 한데 제가 부탁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문법 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호예요. 자, 보호는 문장이 불완전할 때 의미를 완전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보호이다. 그럼 품사로 얘기하면 품사로는 이제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쉬운 게 이 형식의 주격 보호니까 이 형식을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오 형식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겠죠. 자, she 여기다 써볼까요? 자, she is까지 쓰면 문장 의미가 불완전하니까 요 뒤에 이제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She is a boy. boy가 말이 안 되네. 그녀는 소년이다. 말이 안 되죠. She is a girl. 이걸 해볼게요. 자, 그녀는 소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나올 때는 해석이 주어는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형식에서. 자, 명사 나올 때는 주어가 명사이다. 자, 어쨌든 보호 자리에 명사 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해피랑 형용사를 또 쓸 수 있는데 해피랑 형용사를 쓰면 자, 주어 그녀. 자, 그녀는 행복하다니까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쓰일 때는 해석이 자, 주어는 형용사 하다. 형용사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형식도 해석이 거의 정해져 있죠. 주어는 명사이다. 또는 주어는 형용사하다. 또는 주어는 형용사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형식도 해석이 어렵진 않아요. 이 형식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형식은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birds fly. 새들이 fly. 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삼형식은 또 더 쉽죠. 삼형식은 을을 목적어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 2, 3, 4, 1, 2, 3, 4, 5 형식에서 4형식까지 했을 때 해석에서 특별히 문제는 안 돼요. 1, 2, 3, 4 형식은 거의 해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5 형식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she made him을 썼을 때 여기 보호가 와야지 문장 의미가 완전해지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자, 명사. 한번 잘 보세요. 자, 명사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 자, 보호자니까 형용사도 가능해요. 자, 요 두 개 한번 해볼까요? She made him. 자, 그녀는 그를 자, 명사라고 한다면 a doctor.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마침표 가능하죠. 그녀는 그를 만약에 어머니라면 또는 뭐 아내라면 이 그녀가 이 그를 명사인 닥터 의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형용사라면 뭐 해피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두 개 해석 말씀드리면 명사일 때는 자, 주로 이제 로 그때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제 make라는 동사 쓰이고
명사가 보호자리에 나오면 이제 로자를 붙이면 돼요. 자, 그녀는 그를. 요 목적어니까 이제 을을. 경우에 따라서 은는이가를 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을을이에요. 그녀는 그를 자, 의사로 만들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형용사 할 때는 그녀는 자, 그를 행복하게. 그러니까 요 형용사 할 때 해석이 주로 이제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수능 기출 문제에서도 오형식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예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자, keep 자, 주어가 있고 keep our rooms 뭐 your rooms 해도 상관없고요. keep our rooms 자, nit이 맞는지 아니면 neatly가 맞는지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자, 우리의 방을 자, 이때도 을을 붙이면 되겠네요. 우리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자, 형용사니까 자, 해석은 뭐뭐 하게 깨끗하게 유지해라. 자, 그러면 keep our rooms까지만 쓰면 의미가 불완전하죠. 우리의 방을 유지하다 하면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따라서 문장 의미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문장 의미를 보충할 때 쓸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때는 자, neatly 쓰면 안 되고 이건 부사죠. ly니까. 자, neat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건 수능 기출문제인데 뭐 수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오형식에서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수능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보호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아직까지 혹시 뭐 헷갈릴지 모르니까 비유를 하나 좀 해볼게요. 보호 자리에 꼭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명사하고 자, 명사 자,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요거 이제 기본적인 명사하고 형용사의 기본 개념이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또 꾸며주기도 하지만 명사를 설명해주기도 해요. 그것을 저희가 보호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명사, 형용사는 사실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형용사, 명사를 좋아해가지고 그 명사, 형용사의 사랑을 받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받아줬기 때문에 자, 명사가 남편이라면 형용사는 아내. 그럼 부부는 같이 항상 다니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죠?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다니고. 따라서 무조건 이제 명사와 관련이 있으면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도 부부인, 그 아내인 형용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설명할 때도 형용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데, 자, 왜 올 수가 있냐면, 오형식에서는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하거든요. 목적격 보호. 그다음에 이 형식에서는 이걸 주격 보호라고 해요. SC. 그럼 잘 보세요. 자, SC. 자, 보호 앞에 뭐가 붙었죠? S가 붙었죠? 주어. 주격 보호. 그다음 목적격 보호 앞에 뭐가 붙었죠? 자, C 앞에 O가 붙었죠. 자, 그런데 목적어나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했죠? 주목보, 명사. 이해되죠? 자,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인데 그럼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는 명사를 설명해줘야 되니까 형용사야 돼요. 그냥 부부니까. 그다음 주격보도 마찬가지. 자, 주격보에서 주어가 명사니까 명사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그 아내가 남편을 보조를 잘 해주겠죠. 이해되죠? 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사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부사도 원래는 자 이렇게 명사를 사랑했지만 명사한테 차였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명사한테 차였으니까 만약에 이 명사를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부사는 이제 그 앙심, 악감정이 남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을 해주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명사하고 형용사는 그냥 부부이다. 따라서 주격보호이든 목적보호이든 자, 주어는 명사, 목적도 명사니까 주격보호에도 형용사. 아시겠죠? 그다음 목적보호에도
형용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형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명사와 형용사 요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출제 포인트는 일단 뭐 하나 나왔죠. 자, 여기 자 보호 자리에 자 마찬가지로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것이 출제 포인트예요. 주격 보호하고 똑같아요. 주격 보호도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것이 출제 포인트. 뭐 어렵진 않죠. 보호 자리에 부사는 안 된다. 형용사를 써야지 그것이 맞는 표현이다. 자,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 형태를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니까 오형식 동사를 약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 오형식 문장을 다시 써보면 자, 주어가 있고 자, 동사가 있고 목적어, 목적 보어.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오형식 문장. 뭐 이건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고, 이 동사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오형식 동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생각 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생각 동사. 자, 하얀색으로 써볼까요? 자, 오형식 동사의 종류를 제가 이제 크게 좀 나눠볼게요. 저희 책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출제 포인트 위주로 제가 빨간 별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자세하게 다 하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또 출제 포인트가 아닌데 너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생각 동사라는 것이 있다. 생각 동사.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 있냐면 as 동사. as 동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 그 다음에 지각 동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면 이제 help 동사. 자, help 동사. 그 다음 하나 더 하면 이제 여기 기타 동사.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기타 동사.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쓰니까, 그 혹시 욕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뭘 단순화해서 말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 단순화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 동사, as 동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help 동사, 기타 동사. 이게 지금 종류만 해도 여섯 개죠. 6개로 나눴는데 이게 무슨 뭐 그 단순화해서 저 오형식 동사를 정리한 거냐 이렇게 좀 항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걸 좀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시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이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기타 동사는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 알면 돼요. 이것도 출제 포인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사역동사, 지각동사 알고 있으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헬프 동사도 물론 알아야 되는데 이건 복잡하지 않으니까 금방 정리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생각 동사와 as 동사는 그렇게 거의 사실 뭐 중요하게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이건 만약에 나오면 그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주로 여기 사역 동사, 지각 동사, help 동사, 기타 동사에서 그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알면 되고요. 그럼 생각 동사 뭐냐면 자,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find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된 동사. think의 의미가 나오는 동사도 있죠. 뭐 생각하다, believe 이것도 일종의 믿는 거니까 생각하는 것. 그런 동사들이 이제 생각 동사인데, 자, 생각 동사의 경우에는 자, 목적어, 그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아까처럼 자,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 그다음 좀 뭐 길게 쓰면 ing, 현재 분사, 그다음에 과거 분사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근데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는 자, 이렇게 to be, 자, to be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형용사, 자, 비동사 다음에 형사 나면 우리가 이 형식에서 봤듯이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설했잖아요. 형용사 하다. 명사할 때 명사이다.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 bing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bpp니까 뭐뭐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동사하다. 목적어가 명사라고 동사하다. 목적어가 뭐하는 중이라고 동사하다. 생각하다. 뭐 생각까지 넣으면 자, 목적어가 뭐뭐 된다고
뭐뭐 된 상태라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s 동사 뭐냐면 자, 동사의 경우에는 이건 뭐 동사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보면 되는데 동사 A, as B. 자, 이런 형태로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동사를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독해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니까 동사 A, as B로 나오면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A를 B로 동사하다. 아시겠죠? 오형식은 이 종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일단 as 같은 경우는 as 동사의 경우에는 A를 저기 르를 붙이고 B로 A를 B로 동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s 다음에 B는 여기 명사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출제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생각 동사나 as 동사 이런 것은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 정도만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죠. 사역 동사, 지각 동사, 그다음에 help, 기타 동사. 자, help 먼저 해볼게요. help 뭐 워낙 간단하니까 금방 돼요. 자, 잠깐 지운 다음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elp 동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help 그 다음에 목적어 자,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쓴다. 이 모양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죠. help 목적어 투부정사.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help는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이 형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굳이 쓸 이유가 없을 때는 뭐 주어하고 일치하는 경우겠죠. 그럼 목적어를 따로 표시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이 to도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어 to를 다 생략하면 다 줄이면 제일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help를 써주고 목적어 생략, to가 생략되면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요 R은 동사 원형이란 뜻이에요. 자, help 바로 뒤에 동사를 써도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표현. 아시겠습니까?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쓰는 예문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잠깐 한번 판단해 보실까요? 자, they can help. 자, 그들은 help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자, maker. 자, 글씨가 약간 작은데 뭐 보이죠? 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해석은 대략 그렇게 될 텐데 이 표현이 이거 맞을까요? 자, help가 있고 그 다음에 make가 바로 왔어요. 그러면 자, 1초 정도 한번 시간 제가 줘볼게요. 1초면 되거든요. 이걸 알고 있다면. 자, help가 나왔는데 자, 동사죠. 그렇죠? 조동사, 동사.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이게 틀린 것처럼 보여요. 동사 두 개 연속으로 쓸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진짜는 동사가 아니고 자, to가 생략된 투부정사.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이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elp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사역동사, 지각동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뭐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금방 정리되는데 제가 사실 뭐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사역동사 외우고 계시나요? 영어에서 사역동사 몇 개인지? 선생님들에 따라서 사역동사 이제 종류 좀 늘려서 뭐 help도 이제 사역동사 한 종류, get도 사역동사 한 종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저는 이제 강연의 입장에서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사역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3개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딱 3개만 있다. 자, make, have, let 딱 3개가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같이. 자, 둘 다 하면 간단해요. 그럼 지각동사는 다 몇 개죠?
사역동사는 딱 3개. 모든 영어를 다 통틀어서 사역동사는 딱 3개밖에 없다. 지각동사는 3개. 그러면 3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3가지 종류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무슨 의미냐면 자, 사역동사 3개. 자, 지각동사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보다, 듣다, 느끼다. 자, 이 뜻이 나오면 지각동사. 뭐 3개잖아요. 그래서 보다, 듣다, 느끼다 이 뜻이 나오면 지각동사. 굳이 이제 영어로 쓴다면 보다, 뭐 see 써볼까요? 자, see, watch, look at. 듣다, hear, listen to.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각동사죠. 느끼다, feel.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한다면 요것만 지각동사 아니고 이런 뜻이 나오면 지각동사예요. 보다, 듣다, 느끼다 뜻이 나오면. 그래서 보다라고 할 때 이제 observe 이런 단어도 지각동사로 가능하고 observe 관찰하다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포착하다, 뭐 catch. 다 가능해요. 이런 뜻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간단히 보다, 듣다, 느끼다 이 뜻이 나오면 지각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는 이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할 때는 자, 공통적으로 뒤에 목적어 나오고 자,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자, 요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자, 능동일 때. 그 다음에 그 수동일 때는 PP를 써줘요. 자, 능동성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능동은 이 목적어가 요게 기준. 목적 어떤 동작을 이렇게 하면 또는 주면. 자, 하거나 주면 능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받거나 되면 수동이라고 하고 그때는 PP를 써주면 돼요. 이제 이 중에서 레스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PP만 아니고 비동사 PP를 쓰는데 요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능동이면 동사원형, 수동이면 PP를 쓴다. 그럼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자, 능동, 수동 구별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자, 레스 경우에는 BPP. 이것도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동일 땐 PP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 포인트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to를 쓰면 안 되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할 때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to를 빼서 동사원형이나 PP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 할 때는 이제 진행일 때는 이렇게 ing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출제가 그렇게 잘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각동사 할 때는 뭐만은 중에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있으니까 이때는 ing가 가능하겠죠. 자, 예문 하나만 자, 시간상 책에도 뭐 예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역동사 예문 하나만 딱 써볼게요. 자, 나는 made her. 나는 그녀가 자, repair 자, my car.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her가 기준이에요. made가 사역동사인 거 확인하셨죠? 사역동사, 목적어, 이 여자가 내 차를 수리하니까 repair. 이렇게 to를 안 쓰고 능동의 동사는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이제 그냥 말로만 해보면 자, my car가 만약에 요 made 바로 나왔다면 I made my car 이렇게 나오면 내 차 입장에서 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I made my car repaired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 made my car repaired 이렇게 ed를 붙여야 돼요. 자, ed를 우리가 이제 pp라고 하니까 자, 이 언제 동사를 쓰는지 언제 pp를 쓰는지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빨리 정리해 보면 자, 동사 하나 나왔죠? 자, 생각동사, 에이스동사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자, 사역동사, 지역동사 중요하다. 뒤에 동사는 써야 되는지 아니면 PP를 써야 되는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to를 쓰면 안 된다. 헬프의 경우에는 to를 써도 되고 to를 생략할 수도 있고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것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나머지 기타 동사 이거 뭐냐면 그럼 사역동사가 자, 주어가 있고 자, 사역동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아니면 그럼 이게 기타 동사예요. 기타 동사.
그리고 이런 기타 동사의 경우에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자, 사역동사, 지역동사 아닌 기타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 다음에 뭘 쓰겠어요? to를 쓸 수 있겠죠. 반대니까. 자, to를 쓰는 것이 출제 포인트. 자, 수정할 때 pp 쓰는 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이건 똑같으니까 요 자체도 물론 이제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 사역동사, 지역동사 아니면 to를 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동사 잠깐 소개하면서 강의를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타 동사, 사역동사, 지역동사 아니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 그 ask 요청하다, 뭐 advise, 그다음에 want 원하다, 그다음에 cause 이런 동사들을 말해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말하다, tell. 자, 이런 동사들 다 동사로 보면 make, have, let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죠? 보다, 듣다, 느끼다의 뜻도 안 나오죠. 자, 이런 동사들의 경우에는 기타 동사니까 이런 기타 동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 to를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자, 이 출제 포인트 사역동사, 지각동사. 자, make, have, let. 자, 보다, 듣다, 느끼다. help일 때는 to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된다. 자, 기타 동사 있는데 to를 쓴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서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빨간 별로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을 꼭 복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전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